잠깐 생각해 보세요. 언제가 제일 편했습니까? 언제가 제일 당신다웠습니까? 사람들이 많은 때였습니까? 아니면 혼자 있을 때였습니까? 아마도 많은 분들이 대답하기 어려울 겁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관계 속에서 살아왔으니까요. 누군가의 자식으로, 누군가의 남편이나 아내로, 직장의 동료로, 자녀의 어머니나 아버지로, 항상 누군가로서 당신은 정의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온전히 당신 자신으로만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정확히 언제였는지, 그것이 얼마나 편했는지조차도 잘 생각해 본 적이 없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당신은 어쩌면 그 모든 역할들이 하나씩 벗겨지는 경험을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도 꼭 갈 곳이 정해져 있지 않고, 특별히 해야 할 역할도 없고, 누군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도 들지 않는 시간들이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처음에는 마치 휴가가 온 것처럼 느껴졌던 그 시간이 어느새 무거운 침묵처럼 느껴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을 때 당신은 무엇을 느꼈습니까? 그것이 단순한 외로움이었습니까? 아니면 그 외로움의 깊숙한 곳에서 뭔가 조용하지만 분명한 무언가가 울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기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혹시 당신이 느끼는 그 고독이 사실은 당신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을 지켜주는 것은 아닐까요? 당신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것은 아닐까요? 이것이 조금 낯설게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고독이 어떻게 방패가 될 수 있다는 말인가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혹시 우리가 지금까지 고독을 잘못 이해해온 것은 아닐까요? 혹시 그 고독이 정말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선물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오랫동안 고독을 피해야 할 것으로 배워왔습니다. 고독하면 외로운 것이고, 외로우면 힘든 것이고, 힘들면 누군가를 찾아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밤이 불안하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고, 마음이 무거우면 카페에 앉아 사람들을 봅니다. 관계를 찾고, 소음을 찾고, 자극을 찾습니다. 그것이 마치 우리를 구원해 줄 것처럼요. 하지만 혹시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할 무언가를 놓친 것은 아닐까요? 혹시 고독이 단순히 피해야 할 감정이 아니라 오히려 내 마음을 지켜주는 방패이며 내 영혼의 쉼터는 아닐까요? 혹시 당신이 느끼는 그 고독 속에 당신이 평생 찾던 모든 답이 조용히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19세기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독은 영혼의 가장 큰 특권이다. 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독을 두려워하지만 그것이 바로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이 들수록 깊어지는 그 고독이 사실 당신을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무언가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이 역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쇼펜하우어는 고독을 특권이라고 했는지, 그리고 그 말 속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더 나아가 당신이 느끼는 그 고독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그것 속에서 자신을 더 잘 알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풀어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몇 살이신가요? 60대, 70대, 혹은 더 세월이 쌓인 나이인가요? 어느 나이든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간입니다. 우리는 젊을 때는 너무나 바빴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직장이 있고 사람들이 있고 할 일이 넘쳤습니다. 퇴근해서도 친구들을 만나고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텔레비전을 켜고 신문을 읽고 생각할 틈도 없이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그 바쁨 속에서는 고독이 낄 자리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너무 바빠서 혼자라는 것을 느낄 여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퇴직을 했거나 하는 일이 줄었거나 아니면 자녀들이 자라 집을 떠났거나 어쨌든 당신 곁에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 시간이 축복일 수도 있겠지만 동시에 그 시간 속에는 고독이라는 손님이 조용히 앉아 있습니다. 특히 겨울 아침이 길어질 때 또는 비가 소리 없이 내릴 때 또는 별다른 일정이 없는 평일 오후가 되면 그 고독은 더욱 선명하게 당신을 찾아옵니다. 그것은 피할 수 없는 생존한다는 것 자체와 함께 오는 감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고독을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랫동안 관계 속에서 자신을 정의해왔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자식, 남편의 아내, 직장의 직원, 자녀의 어머니 또는 아버지. 우리는 항상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였고 그 필요함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역할들이 하나씩 거쳐나가고 있습니다. 부모는 세상을 떠났고 직장에서는 내가 필요 없어졌고 자녀들은 자신의 가족과 삶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배우자도 혹은 나와 같이 나이를 먹고 있거나 어디론가 떠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역할이 벗겨지고 나니 당신은 누구입니까? 당신은 지금 뭐라고 불러야 합니까? 이 질문 앞에서 많은 시니어들이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리고 그 혼란 속에서 고독은 더욱 깊어집니다. 하지만 따뜻하게 생각해 보세요. 혹시 이 고독이 악의적인 것일까요? 혹은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낭비일까요? 아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받게 되는 선물입니다. 역할이 벗겨진 자리에서 순수하게 자신과 마주할 수 있는 기회 말입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고독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은 피해야 할 감정이 아니라 내 진짜 자신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라는 뜻입니다. 쇼펜하우어에 대해 함께 생각해 봅시다. 그는 결코 밝기로 유명한 철학자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매우 깊고 어두운 생각의 세계에 살던 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철학을 읽으며 무거운 마음을 느껴왔습니다. 하지만 그 무거움 속에는 우리가 미처 들여다보지 못한 깊은 진실들이 담겨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인간은 본질적으로 무언가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원함은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것을 의지라고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뭔가를 원합니다. 돈을 원하고 인정을 받고 싶고 사랑을 받고 싶고 더 좋은 것을 갖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원함이 계속될 때 우리 마음은 항상 어딘가 부족함을 느낍니다. 원하는 것을 얻으면 또 다른 것을 원하고 그것을 얻으면 또 다른 것을 원합니다. 이 무한한 욕망의 순환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만족을 느끼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에 고독을 더해서 생각해 봅시다. 고독하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외부의 자극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사람도 없고 할 일도 없고 해야 할 역할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순간에 우리 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외부의 자극이 모두 사라질 때 당신은 비로소 자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당신의 내면에 있는 그 끝없는 욕망들이 조용히 고개를 듭니다. 당신이 이루지 못한 것들, 당신이 놓친 것들, 당신이 죽기 전에 이루지 못할 수도 있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당신의 마음속으로 올라옵니다. 이것이 고독이 때로 힘든 이유입니다. 사실 사람들이 고독을 피하려고 하는 것은 이 내면의 욕망들과 만나는 것을 피하려는 것입니다. 관계로 마음을 채우고 할 일들로 신경을 돌리고 소음으로 침묵을 덮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자신과 깊이 마주하는 것이 너무나 불편하고 때로는 아프기까지 하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쇼펜하우어의 역설적인 말이 나옵니다. 바로 이 과정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욕망과 마주하고 그 욕망의 부질없음을 깨닫고 나 자신의 한계를 받아들일 때만 당신은 진정한 의미에서 자유로워진다는 뜻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 당신이 평생 돈을 원하고 성공을 원하고 더 많은 것을 원하며 살아왔다면 지금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이미 나이가 드셨습니다. 벌어들일 시간도 많지 않고 누릴 시간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욕망은 정말로 의미가 있을까요? 아니면 그것은 단순히 습관이고 사회가 우리에게 심어준 거짓 목표일 뿐일까요? 이것이 바로 고독 속에서 당신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 욕망들은 당신을 움직였지만 당신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그것들은 외부에서 주어진 가치, 사회에서 정한 목표일 뿐 당신 자신의 진정한 바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다면 고독 속에서 욕망과 마주한다는 것이 정확히 무엇일까요? 그것은 새로운 고통이 아니라 오히려 해방입니다. 당신이 이루지 못한 것들 때문에 계속 자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욕망 자체가 끝이 없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 순간 당신은 자유로워집니다. 쇼펜하우어는 고독이 주는 가장 큰 선물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외부의 목소리가 모두 사라질 때 당신은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나이 들수록 더욱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남은 시간이 정해졌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이제 거짓을 살 시간이 없습니다. 더 나아가 쇼펜하우어는 고독을 마음의 약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신이 겪은 모든 상처, 모든 실패, 모든 후회는 고독 속에서만 진정으로 치유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을 정직하게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통 상처를 외부로 돌립니다. 누군가의 탓으로, 시대의 탓으로, 운명의 탓으로.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용서하지 못하고 치유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고독 속에서는 어떨까요? 거기에는 당신밖에 누구도 없습니다. 오직 당신만이 있습니다. 고독이라는 거울 앞에 서면 당신은 자신이 한 선택들을 다시 봅니다. 그리고 그 선택들이 모두 완벽하지 않았다는 것을 천천히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상대방을 상처 줬을 수도 있고, 당신이 비겁했을 수도 있고, 당신이 너무 욕심 많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정직하게 인정했을 때, 비로소 당신은 자신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용서가 바로 고독이 주는 진정한 치유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고독한 사람만이 자기 자신을 온전히 가질 수 있다. 관계 속에서는 당신의 일부를 남에게 건넵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기대에 맞춰야 하고 누군가의 필요에 응해야 합니다. 하지만 고독할 때는 어떨까요? 그때 당신은 전적으로 당신입니다. 아무도 당신을 판단하지 않고 아무도 당신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 당신은 비로소 자신의 진정한 주인이 됩니다. 나이 들수록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남은 시간이 정해졌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누구인지를 알고 자신의 삶을 차분히 정리하고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이 고독과의 만남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추상적일 수 있으니 실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김씨라고 합시다. 그는 59살에 회사를 퇴직했습니다. 엔지니어였던 그는 30년을 같은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아침 일찍 나가 밤늦게 들어오는 일상이 반복됐습니다. 때론 퇴근 후 동료들과 술을 마셨고 주말이 되면 골프장에 나갔습니다. 그의 정체성은 명확했습니다. 그는 그 회사의 김엔지니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정리해고 대상자로 그를 불렀습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는 황망했습니다. 사실 그때쯤이면 당연히 있을 일이었지만 자신이 직접 당할 일이라고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처음 주는 마음이 좀 편했습니다. 휴가가 온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조용하고 무거운 마음이 밀려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는 밥을 먹고 신문을 읽고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이전엔 너무 바빴던 일상이 이제는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동료들의 연락도 점점 뜸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그가 회사에 있던 시절을 기억하는 사람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게 조용히 이 세상에서 필요 없는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 기묘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내도 비슷한 시간대에 퇴직했습니다. 그래서 둘은 하루 종일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됐습니다. 처음엔 좋았습니다. 마치 데이트를 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남은 인생을 함께 보낼 생각에 설렜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자 조용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루 종일 아내와 함께 있다 보니 그는 자신이 아내에게 할 말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직장에서는 항상 할 일이 있었습니다. 회의도 있고 보고서도 있고 사람을 만나고 뭔가 해결해야 할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집에서 있을 때도 그 역할을 연기했습니다. 미안하지만 일이 바쁘다고 둘러대고 주말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핑계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 사이에는 조용한 침묵이 자리 잡았습니다. 나쁜 침묵이었습니다. 불편함을 감추는 침묵이었습니다.
그렇게 된 후 그는 유독 밤이 무거워졌습니다. 무언가 자신이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조용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나 서재에 혼자 앉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창밖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처음으로 자신에게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가 일을 하지 않으면 뭐지? 내가 아내에게 뭔가를 제공하지 않으면 나는 뭐지? 그 질문은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떤 해방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처음으로 자신에게 정직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30년을 역할을 연기했습니다. 그 역할이 끝나자 뭔가 남은 게 있는지 차분히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혼자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그의 삶을 천천히 되돌아봤습니다. 놓친 것들, 하지 못한 것들을 봤습니다. 자신이 아내를 사랑했지만 그 사랑을 충분히 표현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자녀들과 더 깊은 관계를 만들지 못했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 이후로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자신이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이들에게도 전화를 걸어 자신이 후회하는 것들을 나누었습니다. 완벽한 해결은 아니었지만 그의 마지막 인생에는 정직함이 생겼습니다. 그는 여전히 혼자 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시간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자신과 만나는 소중한 시간이었으니까요. 이제 다른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박씨라고 합시다. 그녀는 남편을 잃었습니다. 70대 초반이었을 때입니다. 남편과는 40년을 함께 했습니다. 아이들도 이미 자라 독립했습니다. 그들은 은퇴 후 둘이서 조용히 지낼 계획을 했습니다. 해외여행도 가고 싶었고, 손자들도 많이 만나고 싶었고, 여유로운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갑작스러운 병이었습니다. 그녀는 하루아침에 혼자가 되었습니다. 40년을 함께한 사람이 사라졌습니다. 집은 여전히 그대로였지만 그 안에서 울리던 목소리가 없었습니다. 초기에 그녀는 자녀들이 자주 찾아왔습니다. 손자들도 놀러 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들도 자신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할 일이 많았고 자신의 가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금씩 방문이 줄었습니다. 처음엔 주에 2번, 그 다음엔 한 달에 한두 번, 어느 순간부터는 명절에만 왔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조용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자녀들도 있고, 손자들도 있고,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그녀는 혼자였습니다. 침대의 절반이 차갑던 것을 깨달았을 때, 그 고독은 처음으로 자신의 형태를 드러냈습니다. 처음 몇 개월은 정말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그녀는 손주들 소리를 듣기 위해 거짓 전화를 했고, 자녀들을 위해 음식을 만들었고, 뭔가 자신이 필요한 존재가 되기 위해 애썼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것도 피하기 위한 노력일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모든 노력을 조용히 멈췄습니다. 아무도 찾아올 기약도 없는 날이었습니다. 그냥 하루를 혼자 보내기로 했습니다. 이전엔 이런 날이 두렵던 그녀였지만 그날 그녀는 가만히 앉아있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녀는 자신의 고독과 정면으로 만났습니다. 그것은 외로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침묵이었습니다. 조용하고 깊은 침묵이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그녀는 남편을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아직도 이 집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유령을 본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남편과의 추억이 이 집의 모든 곳에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조금씩 변했습니다. 더 이상 자녀들을 찾아다니지 않았습니다. 대신 혼자 있는 시간을 소중히 했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그녀는 남편을 다시 만났고 그들의 삶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남편이 없어진 것은 사실이었지만 그들의 사랑은 여전히 유효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혼자 있는 시간을 소중히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이 그녀를 남편과 연결시키기 때문입니다. 고독이 주던 상처는 시간이 지나며 따뜻한 추억으로 변했습니다. 그것은 고독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고독을 받아들인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평생 타인을 위해 살았습니다. 젊을 때는 남편을 위해, 중년엔 자녀들을 위해,
늙어서는 손자들을 위해. 그녀는 항상 뭔가 해야 할 것이 있었고 항상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자녀들이 독립했을 때 그녀는 조용히 고민했습니다. 이제 내가 뭐라고 불러야 하나? 나는 남편의 아내인 것만 빼고 뭐가 남나? 그렇게 많은 시간을 타인을 위해 보냈는데 정작 자신을 위해 한 일이 뭐가 있나? 그 질문은 그녀를 깊은 고독의 나락으로 빠뜨렸습니다. 우울감이 왔습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의미 있어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녀들도 자신의 일로 바쁘게 보였습니다. 그녀는 이제 정말 필요 없는 사람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 고독이 너무 깊어서 어느 순간 그녀는 항복했습니다. 더 이상 저항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냥 그 고독 속으로 천천히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기묘하고 따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이 많은 시간 동안 뭘 좋아했는지, 뭘 원했는지를 처음으로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그림을 그리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미술 시간이 가장 기다려졌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생각해서 자신의 시간을 포기하고 남의 시간을 채웠습니다. 고독 속에서 그녀는 그림을 다시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서툴렀고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행위 자체가 치유가 됐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해 그리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자신을 위해 그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고독은 그녀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되찾을 기회를 말입니다. 이 세 사람이 겪은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모두 고독이 주는 깊은 변화였습니다. 고독이 없었다면 그들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묻지 않았을 것입니다. 고독이 없었다면 그들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고독이 없었다면 그들은 변할 기회를 가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고독은 방패다라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일 수 있습니다. 고독이 당신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을 보호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당신으로 하여금 자신과 마주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고독과 만날 것인가 하는 질문이 남습니다. 고독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정확히 무엇일까요? 첫째, 고독을 피하지 말고 차분하게 마주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우리는 평생 피해왔으니까요. 하지만 나이 들수록 당신은 이 고독과 천천히 화해해야 합니다. 그것은 당신을 버린 것이 아니라 당신을 찾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독할 때 아무것도 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음악도 틀지 말고, 텔레비전도 켜지 말고, 책도 읽지 말고, 그냥 당신의 생각과 함께 조용히 있으세요. 그것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내면에 있는 불안이 외부의 자극이 없을 때 더 선명해질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것이 정확히 당신이 봐야 할 것입니다. 둘째, 당신의 후회와 상처를 정직하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당신은 아마 많은 실수를 했을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을 수도 있고 자신에게도 상처를 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할 수 있었던 것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하지 말았어야 할 것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고독 속에서는 이 모든 것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엔 당신밖에 누구도 없으니까요. 그리고 이 정직함이 바로 치유의 시작입니다. 당신이 그것들을 인정했을 때 비로소 당신은 자신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셋째, 당신이 진정으로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지를 천천히 발견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성공하는 것이 정말 중요했나요?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정말 중요했나요? 남들에게 존경받는 것이 정말 중요했나요? 고독 속에서 당신이 그 모든 것을 다시 차분히 평가해 보세요. 그것들이 정말 당신을 행복하게 했나요? 아니면 당신은 다른 것을 원했나요? 많은 사람들이 이 순간에 깨닫습니다. 자신이 원했던 것과 자신이 추구했던 것이 얼마나 다른지를 말입니다. 당신은 행복한 가정을 원했지만 자신의 가정을 돌보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의미 있는 인생을 원했지만 의미 없는 것들에 시간을 썼을 수도 있습니다. 고독은 당신에게 이 차이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넷째, 당신의 시간을 소중히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제 나이가 드셨습니다. 남은 시간이 정해졌습니다. 당신은 이제 거짓을 살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당신은 어떻게 당신의 남은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까? 고독 속에서 이 질문을 진지하게 물으세요. 그리고 그 답에 따라 당신의 시간을 차분히 정리하세요. 혹시 관계에서 거리를 둬야 할 것이 있나요? 혹시 새로 시작해야 할 것이 있나요? 혹시 끝내야 할 것이 있나요? 고독이 주는 명확함 속에서 당신은 이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고독을 두려움이 아닌 깊이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고독하다는 것은 당신이 정신적으로 깊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외부의 소음이 없을 때만 당신은 당신 자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외부의 관계가 없을 때만 당신은 자신과의 관계를 깊게 할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영혼의 안식처라고 불렀습니다. 고독은 당신의 영혼이 쉬는 곳이고, 당신이 자신을 돌보는 곳이고, 당신이 당신 자신과 화해하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당신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독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너무 추상적이라면 구체적인 방법을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먼저 아침에 침묵을 지키세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즉시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커피도 마시지 말고 신문도 펴지 말고 핸드폰도 보지 마세요. 그냥 눈을 감거나 천천히 창밖을 보세요. 그 시간은 당신이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당신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지킬 수 있다면 당신의 하루는 훨씬 더 깊어질 것입니다. 둘째, 천천히 산책을 하세요. 하지만 목표 없이 산책하세요. 빨리 걷지도 마세요. 그냥 천천히 걸으세요.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당신이 지나는 골목골목에서 어떤 느낌을 받는지, 당신의 어린 시절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당신이 이 동네에서 뭘 경험했는지, 산책은 당신의 고독을 외로움에서 사색으로 바꾸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셋째, 일기를 써보세요. 정해진 형식이 없어도 좋습니다. 그냥 당신이 생각하는 것을 천천히 써내려 가세요. 당신의 후회, 당신의 기쁨, 당신의 두려움, 당신의 꿈. 이 과정에서 당신은 자신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당신은 자신을 더 잘 알게 될 것입니다. 넷째, 당신이 정말 좋아하는 것을 해보세요. 그것이 그림이든 음악이든 글쓰기든 정원 가꾸기든 말입니다. 당신은 많은 시간을 남의 일을 하는데 썼을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시간 속에서 당신이 진정으로 좋아하는 것을 천천히 해보세요. 그것이 능숙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을 위해 무언가를 한다는 것입니다. 다섯째, 관계의 거리를 차분히 조정하세요. 당신이 해야 할 모든 관계 일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당신은 더욱 선택적이어야 합니다. 누구와 있고 싶은지, 누구와는 거리를 둬야 할지를 천천히 판단하세요. 고독은 당신에게 그럴 권리를 줍니다. 당신은 이제 누군가를 기쁘게 하기 위해 살 필요가 없습니다. 여섯째, 명상을 해보세요. 명상이 어렵다면 그냥 조용히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당신은 뭔가를 꼭 해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세요. 당신이 한다는 것 자체에, 당신이 앉아 있다는 것 자체로 충분합니다. 일곱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이 느끼는 고독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고통이라고 해석하지 말고 깊이라고 해석하세요. 그것을 실패라고 해석하지 말고 성숙이라고 해석하세요. 당신의 마음이 고독을 느낀다는 것은 당신이 여전히 뭔가를 깊게 생각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깊이만이 당신을 진정으로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혹시 당신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고독이 좋다는 것은 관계를 끊으라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그것은 큰 오해입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것도 우리가 말한 것도 고독이 최고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것은 고독이 꼭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즉, 당신은 고독과 관계 사이에 아름다운 균형을 찾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관계없이 살 수 없습니다. 당신도 타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배우자가 있다면, 자녀들이 있다면, 친구들이 있다면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관계들이 당신을 소모시키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나이 들수록 당신은 더욱 선택적이어야 합니다. 모든 만남에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기대에 맞을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은 이제 당신의 에너지를 소중히 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당신의 관계를 차분히 다시 정의하세요.
젊을 때 당신이 맡았던 역할들이 이제 당신이 해야 할 역할일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모든 것을 제공해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제 받을 수도 있고, 주장할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당신의 자녀들과의 관계를 따뜻하게 생각해 봅시다. 많은 시니어들이 자녀들과의 거리감을 느낍니다. 자녀들은 바쁘고 당신은 남겨지고 그 속에서 고독이 깊어집니다. 하지만 이것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자녀들이 바쁘다는 것은 그들이 자신의 삶을 충실히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실패했다는 뜻이 아니라 당신이 그들을 잘 길렀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이제 천천히 그들을 놓아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당신은 비로소 당신의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고독 속에서 당신은 당신 자신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당신 자신으로 돌아갈 때 당신의 관계는 오히려 더 건강해집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당신으로부터 도망치지 않을 때 당신은 타인과 진정한 만남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철학자이면서 동시에 매우 현실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 앞에서 고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얼마나 남았습니까? 10년입니까? 20년입니까? 어쨌든 당신에겐 정해진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당신은 무엇을 할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깨닫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헛된 것들을 위해 살았는지를 말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중요하지 않은 관계에 에너지를 썼는지를, 자신이 얼마나 자신을 외면했는지를. 하지만 당신은 지금 아직 죽음 앞에 서기 전에 고독을 통해 이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남은 시간 속에서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음 앞에서만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로워진다고. 왜냐하면 죽음은 모든 욕망을 멈추게 하기 때문입니다. 더 많이 가지고 싶다는 욕망도, 더 성공하고 싶다는 욕망도, 더 사랑받고 싶다는 욕망도 모두 멈춘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지금 고독 속에서 그 죽음을 미리 경험할 수 있습니다. 모든 욕망이 사라진 순간, 모든 역할이 사라진 순간, 오직 당신만 남은 순간, 바로 그 순간입니다. 그 순간에서 당신은 발견합니다. 당신은 그 모든 것 없이도 당신입니다. 당신은 그 모든 것 없이도 가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입니다. 이제 우리의 이야기가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당신이 느끼는 그 고독을 다시 따뜻하게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당신을 버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찾으러 온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의 후반부에서 당신이 자신과 마주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쇼펜하우어의 말을 따라 고독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고독은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 단단하게 만듭니다. 고독은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상처를 치유할 수 있게 합니다. 고독은 우리를 외면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신을 온전히 직면할 수 있게 합니다. 당신은 이제 알 것입니다. 왜 나이 들수록 사람들이 고요함을 찾는지, 왜 많은 노인들이 혼자 있는 시간을 소중히 하는지. 그것은 그들이 사람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고독 속에서만 가능한 것들이 있습니다. 깊은 사색, 과거의 정리, 자신과의 화해, 미래의 준비, 영혼의 안식. 이 모든 것들은 오직 고독 속에서만 가능합니다. 당신은 이제 마지막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남은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지 선택할 기회를 말입니다. 당신이 누구이고 싶은지, 어떻게 살고 싶은지를 결정할 기회를 말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 고독 속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은 당신이 약해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마침내 당신 자신을 돌보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고독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것을 감추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을 외양으로 돌리려고 하지 마세요. 대신 천천히 그것을 마주하세요. 그리고 그 속에서 당신은 발견할 것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
당신 자신과 함께라는 것을 말입니다. 당신의 관계를 따뜻하게 다시 정의하세요. 당신은 이제 모든 것을 제공해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제 당신의 에너지를 소중히 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당신의 관계는 오히려 더 건강해질 것입니다. 당신의 남은 시간을 소중히 하세요. 당신은 이제 거짓을 살 시간이 없습니다. 당신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어보세요. 그리고 그에 따라 당신의 삶을 차분히 정리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을 기억하세요. 당신은 충분합니다. 당신이 많이 가지지 않아도, 당신이 큰 성공을 이루지 못했어도, 당신이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지 못했어도 당신은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당신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고독은 당신을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로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고독은 당신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지켜주는 방패입니다. 당신의 영혼을 지켜주는 당신만의 따뜻한 안식처입니다. 이제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간단합니다. 그 고독을 차분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을 친구처럼 조용히 환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당신은 발견할 것입니다. 당신은 최종적으로 당신 자신을 만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외향의 삶과 내향의 삶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젊을 때는 외향의 삶이 중심이 됩니다. 일을 하고 관계를 만들고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내향의 삶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그것은 퇴행이 아니라 성숙입니다.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깊이입니다. 당신은 이제 그 깊이로 들어가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당신은 발견할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찾던 모든 것들을 말입니다. 안정, 평온, 사랑, 의미. 이 모든 것은 밖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오직 고독 속에서만 당신은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고독은 영혼의 가장 큰 특권이라고. 이제 당신도 그것을 경험할 차례입니다. 혼자여도 괜찮습니다. 혼자여도 아름답습니다. 혼자여도 의미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당신 자신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고독은 당신의 방패입니다. 그것이 당신을 보호합니다. 그것이 당신을 치유합니다. 그것이 당신을 성장시킵니다. 그것이 당신을 당신으로 만듭니다. 그렇다면 이제 당신의 고독과 차분하게 인사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따뜻하게 환영하세요. 그 속에서 당신은 최종적으로 당신 자신을 만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당신도, 그리고 나도, 모든 인생은 죽음으로 향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고독 속에서만 가능합니다. 당신이 느끼는 그 고독을 더 이상 외로움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그것을 깊이라고 부르세요. 그것을 성숙이라고 부르세요. 그것을 특권이라고 부르세요. 왜냐하면 그것이 정확히 무엇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당신에게 주는 가장 따뜻한 위로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과 함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당신 자신입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더 이상 관계를 찾아 헤매지 마세요. 더 이상 외부를 향해 애쓰지 마세요. 차분하게 내향하세요. 당신 안으로 돌아오세요. 거기에 당신의 모든 답이 있습니다. 거기에 당신의 모든 치유가 있습니다. 거기에 당신의 모든 평온이 있습니다. 고독은 피해야 할 것이 아닙니다. 고독은 당신이 찾던 그것입니다. 당신의 진정한 집입니다. 당신의 영혼의 안식처입니다. 당신을 지켜주는 따뜻한 방패입니다. 이제 당신은 알 것입니다. 쇼펜하우어가 왜 고독을 영혼의 특권이라고 했는지를, 왜 많은 현자들이 고독을 선택했는지를. 그것은 고독이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움 속에서만 당신은 당신의 진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남기고 싶습니다. 당신의 고독을 축복하세요. 그것이 당신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더욱 단단하게 만든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것이 당신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찾으러 왔다는 것을 알아두세요. 당신의 남은 시간은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이 어떻게 보낼지를 결정하세요. 당신이 누가 되고 싶은지를 정하세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고독과 함께 하세요.
그것은 당신의 가장 충실한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서 고독은 더 이상 적이 아니라 당신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고독이 깊어질수록 당신의 삶은 더욱 빛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만 당신은 당신 자신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고독은 방패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가장 따뜻한 깨달음입니다. 서로 픽션과 함께 늘 평안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